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970년대 포항제철의 탄생으로 인해 한국 철강산업계가 어떤 변화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철강산업은 근본적인 변화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대형고로 생산 프로세스에 입각한 종합제철소인 포항제철의 건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로소 철강산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국내 철강제 생산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이른바 양적 성장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국내 철강제 수급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국내 철강제 생산을 보면 1971년 150만 톤 수준에서 1975년 300만 톤, 1977년 500만 톤을 넘어서고, 포항제철 4기 공사가 완공되는 1981년에는 1000만 톤을 넘어서게 됩니다. 10년 만에 국내 철강제 생산이 7배 가까이 급성장한 것이고, 이것은 103만 톤에서 시작하여 1981년 850만 톤으로 급격히 커진 포항제철의 생산 능력 확장 추세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또 포항제철의 103만 톤 1기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철강제는 수입이 항상 수출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6월 포항제철 1기 공사가 준공된 이후부터는 철강제의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철강제 수급 추이로만 본다면 철강제의 국내 자급이 실현된 것입니다. 철강제 수출 초과분은 1973년 454톤에서 1981년 3466톤으로 늘어났고, 수출 비율 역시 1981년 54.8%로 급증하였습니다. 1981년은 말씀드렸듯이 포항제철의 4기 공사가 완공되어 850만 톤의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 의존도 역시 1960년대 초 50% 수준에 달하였지만 1980년대 초반 이후가 되면 30%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이 아닌 단순히 국내 철강제 생산과 내수를 양적으로만 비교해 보더라도 1973년부터 국내 생산이 국내 수요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철강제 자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973년은 포항제철 103만 톤 생산체제의 1기 공사가 준공된 해입니다. 1981년에 이르면 내수 680만 톤에 대하여 1020만 톤의 철강제를 생산하여 자급률은 15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철강제의 국내 생산이 내수를 추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제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지기는 했으나 30%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철강제의 수요 때문입니다. 철강제에는 강판, 평강, 봉강, 형강 등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구조용 아변 강제에서부터 냉형 강판, 전기 강판, 특수강, 합금강 등 각종 산업의 수요에 따라 매우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이 수요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역시 증가 경향인 것은 이 모든 종류의 철강제를 포항제철을 비롯한 국내 철강산업에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는 국내 산업 발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 철강산업의 성장은 포항제철이 주도하는 것이었지만 민간 철강업계 역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선 일제 말 일본에 의해 건설된 조선 이연금속 인천제철소에서 시작했고, 해방 후 이승만 정권기 국영 대한중공업공사로 철강산업 육성의 중심에 있었던 인천제철은 이 시기에 오면서 전기제선로 설비를 구축하여 선강 일관제철소로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선철을 생산하는 제선시설은 갖추지 못했으나
선철, 고철 등을 구입하여 철강을 생산하는 제강업계의 경우도 전기로 제강을 중심으로 동국제강, 강원산업, 그리고 인천제철 등이 설비를 구축 또는 확장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4기 공사를 마무리한 1983년 910만 ton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추었을 당시 전기로 제강에 의한 연간 생산 능력 역시 500만 ton에 달하여 한국철강산업은 1,400만 ton의 조강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기로 제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민간 철강업계의 경우 동국제강, 인천제철 등 주요 기업들이 연속주조 아변으로 이어지는 설비를 구축하여 다양한 완제품 철강제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한국철강산업의 발전을 보여줍니다. 아변 설비의 구축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국제강이 1971년 14만 톤급 광폭대강제조용 아변 설비, 1973년 강원산업이 25만 톤급 소형 아변 설비, 인천제철이 10만 톤 규모의 소형 아변 설비를 1975년 준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연합철강, 일신제강 등이 고급 강제인 냉연박판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철강산업은 포항제철이 주도하고 민간 철강업계가 따라가는 상황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무엇보다 철강산업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설비의 대형화, 현대화가 크게 진척된 것은 1970년대 한국철강산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입니다. 또 포항제철의 건설로 그간 한국철강산업의 최대 약점이었던 시설구조의 불균형이 상당히 시정되었습니다. 즉 철강 생산 공정의 세 부분인 제선, 제강, 아변의 시설 비율이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0대 43, 100으로 아변 부분에 비해 그 소재에 해당하는 제선과 제강 부분에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선철을 생산하는 대형 고로를 구축한 일관제철소 포항제철의 건설과 이후 1970년대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시설 확장으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38대 65, 100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합니다. 중간재 선철을 생산하는 제선 부분의 경우 포항제철의 대형고로 건설로 일정하게 개선이 되었지만 전기로 제강, 아변 주물 등 민간 제철강업계가 주도하는 부분의 경우 설비의 영세성과 노후화가 심한 상황으로 합리화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변만 하는 업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생산 능률이 떨어지는 영세한 업체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선, 제강, 아변의 일관 생산 공정을 모두 갖춘 업체가 포항제철뿐이라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철강의 중간재인 선철을 생산하는 대형고로 생산 공정이 포항제철의 독점 영역이었다는 것은 민간 철강업계를 필두로 큰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역시 이 점에 근거하여 일찍부터 제2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로 계획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제2제철소 건설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980년대 한국철강산업 육성과 관련한 대표적 화두였습니다. 1980년대는 제4기 2차 시설 확장이 마무리되어 910만 톤 생산체제로 본격 가동에 들어간 포항제철이 새롭게 제2종합제철소를 전라남도 광양에 건설하는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이 종식되고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이 새롭게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차 석유 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등장한 신정권은 중화공업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고
철강산업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1980년대 철강산업이라는 주제로 1980년대 한국 철강산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